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어린 시절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문질러주면 이상하게도 아픈 게 싹 낫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내뱉는 말에도 약효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 나눔, 이런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지면서도 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운동을 하는 곳이죠. 전북희망나눔재단 유창희 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이사장님도 혹시 그 위로의 약효가 필요하신 때가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이 사람은 모두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그 속에는 늘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그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부딪혔을 때마다 주위에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오는 것, 또 잡아주는 손길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기도 하지요. 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서로 위로의 말을 주고받고 또 마음을 나누고 살아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만큼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죠. 복지라는 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느냐, 어떻게 행복을 누리느냐가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우리 국민은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의 가치, 행복의 기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다름에 대한 공통분모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그 복지의 가장 큰 핵심의 정책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공동의 분모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급시켜 확대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거고 복지사회로 걸어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주된 역할을 또 전북희망나눔재단에서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또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사회복지재단으로 출범을 하게 된 시기가 2010년도에 무상급식이 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이제 그때 당시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지급하자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 진보와 보수의 대립도 굉장히 심했었고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네.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무상급식이었는데 결국 국민들은 무상급식을 지원하자, 즉 보편적 복지의 편에 서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가 선택적이지만 이제 무상급식이 시행이 됐던 거고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사회에서 뜻있는 분들이 지역의 시민운동 속에서도 복지가 한 축을 담당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이 네. 탄생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벌써 이제 9년 차가 되어 그래요. 있는데요. 네. 현재는 500여 명의 그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과 함께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정관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준비해 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꽤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다르게 전북희망나눔재단에서는 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준비해 가는 시민사회단체는 저희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처음이고 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활동을 해왔던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네.
2013년도에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한 분도 아니고 4명이나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업무적 스트레스와 업무적 과중에 의해서 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선택한 것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큰 시발점이 돼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됐던 거고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저희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 거기에 맞게 2012년도에 모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법에 맞는 조례를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빨리 제정해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2015년, 13년도에 시작해서 17년도까지 해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게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행사 모금 운동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가 무엇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루고 계신 거네요. 보편적 복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포용 복지로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복지 패러다임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복지 패러다임들을 알아내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저희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토론회 아니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발췌해서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 공감을 이루면서 일을 진행해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정보공개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이 국민들은 모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의 참여나 아니면 투명성을 확보해 내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져 놓은 것들인데요.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진행하다 보면 네. 국민의 알 권리에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네. 또 절차나 있는 것들도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대신해 주는 게 바로 시민사회 단체들인데요. 복지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는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단체가 일괄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자체적으로 따로 논의도 하시겠네요. 저희 재단이 운영 시스템이 보면 일반 회원들이 있고요. 네.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사님들이 있고 또 운영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일반 회원들의 모임을 갖는 구조가 또 있기도 하고요. 운영위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임을 통해서 전달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또 다음 달에 진행할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는 문제나 아니면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사무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까지 계속 관심 갖고 내놓는 자료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처우 개선 등에 관련된 조례를 강력하게 요청해서 2013년도 전라북도 전주시를 시작으로 해서 17년도에 순창군을 마지막으로 조례가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조례가 제정된 그 이후에 어떻게 조례가 제정된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또다시 새로운 문제들을 제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전라북도에 요청하게 된 거죠. 네, 뭐 사실 조례 이행 자체가 뭐 미비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요. 원래 그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전라북도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14개 시군은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 또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실태에 맞게 새로운 기준들을 정해서 다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3년이 지난 모든 전라북도나 14개 시군이 실태 조사를 한 흔적이 전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그 실행 여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요. 조례가 제정은 되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정된 조례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다. 그건 네. 집행부가 잘못한 거고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14개 시군이 단체장들이 잘못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단체장들의 강력한 의지, 복지 실현에 대한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체장들이 지방선거 나올 때 보면 항상 그 복지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게 말과 다르게 실행하기가 어려운 건가 싶은데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원래 공약을 걸 때부터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많이 걸기도 합니다. 그중에 특히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키지 못하는 공약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복지는 모든 분야가 다 복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꼭 우리가 사회적 복지, 사회복지만 복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네. 문화, 경제, 사회, 체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지는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체장들이나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이 복지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이 걸었던 공약만큼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본인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를 실천해낼 줄 아는 네. 그런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에 대해서는 그 정보공개 청구 이후에 또 직접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만 한 게 아니라 대안 마련까지 함께 고민을 하신 거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조사한 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이행 여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서 보다 폭넓은 복지 서비스가 우리 전라북도에 펼쳐지는 게 그 목적에 있다라고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들을 감시 감독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연대해서 하는 게 그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전라북도 의회 의원과 14개 시군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과 같은 활동은 또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좀 찾아보기가 힘든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전국적인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네. 그동안 우리 시민운동 단체들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시군의회 의원들과 함께하는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가는 과정 속을 의회 의원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연대해서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 된다면 이 사회가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과 같은 뭐 정보 공개 청구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전북 희망 나눔 재단과 같은 곳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알아봐주고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건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복지사 처우 외에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그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계신가요? 이제 특히 이번에 전주시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건 어떤 사업이냐면 이제 우리 세대는 100세 세대라고들 합니다. 100세까지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제활동 연령은 60세에 끝나는 거고 60에서 100세까지 우리가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60에서부터 100세까지의 노후 생활을 개인들 각자가 준비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그 내용들을 같이 보듬어 안았을 때 진정한 복지사회로 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전주시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행정, 또 전문가, 또 복지에 담당하는 담당자, 그리고 학계, 또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서 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분야에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평소에 주민들 목소리 듣는 것에 또 시간을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뭐 저 혼자 이사장이라고 해서 혼자 다 담당해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물론 저도 각종 모임과 단체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에 관여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이사님들, 운영위원님들도 그런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일반 삶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복지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 단체에 와서 함께 토론하고 또 공부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부나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셨던데요. 이 전북 희망나눔재단에서 이사장을 맡으신 게 뭐 우연이 아니구나 싶기도 해요. 전북 희망나눔재단은 초창기 발기인 때부터 함께 해왔고요. 그동안 저희 9년 동안 저희 최병선 이사장이 맡은 바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해오셨습니다. 이 나눔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은요,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많이 벌어라. 그런데 돈을 왜 버는지 그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돈은 버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미리 해놓고 갔으면 앞으로 너의 삶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 유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네. 이 나눔이라는 것은 남아서 넘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재화면 재화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면 재능대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미학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소신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왜 나눔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나눔 인생은 계속 되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 인자를 한면으로 보면 네. 두 개의 빛이 이렇게 받쳐져 하나가 받쳐져 있는 겁니다. 이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상호 간의 보완과 협조 속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된다는 게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공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나눔을 실천해내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북 희망나눔재단에서도 기부와 나눔 행사를 열기도 하던데요. 어떤 일들을 진행해 오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희망나눔재단이 하는 일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들 제기만 하고 그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조금 보다 더 확산시키는 역할들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족들을 초청해서 현지에 있는 다문화 가족을 우리나라 전라북도에 초청해서 우리나라와 전라북도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요. 네. 또 전라북도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 식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해서 마음의 위안, 가족들이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었고요. 또 우리 회원들이 직접 재배하는 농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이 필요한 곳에 어느 시설들에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또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소중한 물건들을 나눔 장터에 가지고 나와서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또 어렵고 힘든 곳에 네.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시는데요. 이 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간을 또 따로 마련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이제 전북 희망나눔재단의 정관에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 재단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도 한데요. 앞으로 운영위원들과 또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북 희망나눔 복지재단이 중심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가 온기로 가득 채워질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나눔에 동참해달라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전북 도민 여러분, 요즘 참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이기도 하지요. 이런 때일수록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기부할 때 삶의 가치가 더 보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기부 문화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보통 나눔하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에너지 빈곤층들은 도움의 손길이 더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지역의 기업들이 나눔 정신을 발휘해 줘야 할 텐데요. 희망과 나눔, 앞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 번져가길 바라면서 티브로드 전주방송 소나기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